172페이지 13번부터 35강 수업이 시작되겠습니다. 13번 금속 소성 변형에서 마치 거울에 나타나는 상이 거울을 중심으로 대칭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는 변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상정, 결정이 상둥이처럼 보이는 데서 상정 변형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영어로도 트윈이라고 합니다. 근데 슬립 생기지 않는 금속, 단결정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슬립이 생기지 않는 금속과 단결정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여기에 또 이제 딤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딤플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금속 재료에서 보면은 인성 매짐할 때 이 딤플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연성 파괴가 일어난 단면에서 보조개와 같이 움푹 들어간 형태로 보이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딤플이라고 합니다. 15번 자, 상온에서 순철을 가열했습니다. 가열하면은 이제 동소변태가 일어나는데요. 계속 온도를 올릴 때 나타나는 결정 격자의 변화를 옳게 표시한 것을 내놨습니다. 상온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BCC 최심입방 격자 알파 철입니다. 그 다음에 910도를 딱 넘어서면은 면심입방 격자인 FCC인 감마 철이 됩니다. 다시 온도를 더 가열하면은 1400도씨에서 BCC인 델타 철이 됩니다. 이렇게 순철은 이런 온도에 따라서 동소 변태입니다. 같은 성분인데 결정 격자가 다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동소 변태라고 합니다. 자, FEC 상태도에서 A0 변태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A0 변태. 이거는 210도입니다. 뭐냐면 시멘타이트의 자기 변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A1 변태는 723도씨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강의 변태인데 이걸 공석 변태라고 합니다. 페라이트, 순철과 Fe3C, 금속과 나물, 요 합친 무슨 청상 조직인 뭐가 되느냐 하면은 폴라이트가 됩니다. 폴라이트. A2 변태는 768도씨예요. 순철의 자기 변태입니다. 강자성체에서 상자성체로 변하는 것입니다. A3 변태는 910도씨입니다. 순철 동소 변태입니다. 알파철이 뭐로 변하냐면 감마철로 변합니다. 자, A4 변태도 순철의 동소 변태인데 1400도씨예요. 감마철이 델타철로 변태합니다. 자, 용융금속에서 음고가 시작하여 결정이 생긴, 용융금속에서 음고가 시작하여 결정이 생길 때의 초정, 처음 생긴 결정이 될 초정 현상이란 뭐냐면은 공정 반응이 이제 우리 상태도 있는데, 이 공정 반응은 뭐냐면은 액체에서 두 가지 고체, 고용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정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액체에서 결정이 나타나는 정출이라고 합니다. 공정 반응 전에 정출한 결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초정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초정은 공정 반응이 나타나기 전에 정출한 결정입니다. 자, 173페이지입니다. 17번. 수면, 물 표면을 수면이라고, 기름 표면을 유면이라고 합니다. 수면이나 유면 등 위치를 나타내는 수준면이나 도형 중심선을 표시할 때 적용하는 선의 종류는 가는실선입니다. 가는실선 약 0.25mm 크기입니다. 요 가는실선은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치수선, 치수보조선, 지시선, 회전단면선, 중심선, 수준면선, 이런 것들은 가는실선,
약 0.25mm의 굵기의 가는 실선을 사용합니다. 지시선이란 뭐냐면 지시나 기호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서 화살표를 끌어낸 겁니다. 끌어들일 때 쓰는 건데 이것을 우리는 지시선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다 표시할 수 없으니까 쭉 올려가지고 표시를 합니다. 회전 단면선이란 도형 내에 그 부분의 끄는 곳을 90도 회전하여 표시할 때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볼트 고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류할 때 물체의 한쪽에 앞나사를 깎은 다음 나사바퀴를 하여 죄며 너트 사용하지 않는 볼트는 이거는 탭 볼트라고 합니다. 탭 볼트 이거는 보통은 볼트 너트로 가지고 조이는데 이거는 너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탭 볼트라고 합니다. 그럼 관통 볼트는 뭐냐? 결합하려는 두 물체의 구멍을 뚫고 이곳에 볼트를 끼우고 반대쪽에 머리가 없는 쪽에 너트를 끼워서 죄는 겁니다. 이걸 관통 볼트라고 하고요. 기초 볼트는 여러가지 모양의 원통부를 만들어 가지고 기계 구조물을 콘크리트 기초 위에 고정하는 볼트입니다. 스터드 볼트는 양 끝에 나사를 깎은 머리 없는 볼트로 한쪽 끝은 본체 받고 다른 끝에는 너트를 끼워 죄입니다. 자, 21번 가공면의 줄무늬 방향 표시 기호 중에서 기호를 기입한 중심에 대하여 대략 동심원일 때 C, 서클로 표시합니다. 이 부분은 앞 시간에 할 때 그림까지 아주 상세하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X라는 것은 가공으로 생긴 선이 두 방향으로 교차할 때 적용하고요. M이라는 것은 가공으로 생긴 선이 다방향으로 교차 또는 방향 없을 때 적용합니다. R은 가공으로 생긴 선이 거의 방사선일 때 적용하고 C는 동심원은 서클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리드가 12mm인 세 줄 나사의 피치는 요거는 12mm를 3으로 나누니까 4mm 되죠. 우리가 나사 피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나사 피치라는 것은 뭐냐? 나사산하고 나사산 사이의 거리입니다. 나사 리드라는 것은 뭐냐면 나사를 360도 회전시켰을 때 상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리드는 줄수 곱하기 피치입니다. 자, 요것도 이제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25번 물체를 투상면에 대하여 한쪽으로만 경사지게 투상하여 입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물체 입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수평선에 대해서 30도, 45도, 60도의 경사를 한쪽에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자를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한 것은 우리는 경사투상도인데 이걸 그냥 기술 용어에서는 자꾸 줄여요. 사투상도라고 합니다. 그럼 등각투상도는 뭐냐면 여기에서는 30도나 45도, 60도 한 개의 각도를 주어서 하는데 등각투상도는 골고루 120도의 각을 주어 가지고 하는 것이 등각투상도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사투상도를 좀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투상선이 말이죠. 투상면 사선으로 평행하게 무한대의 수평사선으로 된 물체의 윤곽을 그리게 되면 육면체의 모서리는 경사축이 A 각을 이루는 입체도가 되며 이것을 그린 그림입니다. 한쪽에 45도 경사축으로 그린 것이 사투상도 중에서도 카벨리에도고요. 60도의 경사축으로 그린 것을 캐비넷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사투상도는 카벨리에도, 캐비넷도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27번 제도 통칙에서 적용하는 도면 척도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있겠습니다. 척도는 표제란에 기입을 한다. 맞습니다. 척도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현척, 배척, 축척. 현척은 1대1 그대로고, 배척은 이제 2배, 3배 늘리는 거고, 축척은 줄이는 겁니다. 척도는 도형의 크기와 실물 크기와의 비율입니다. 실제 크기가 큰데 도면 용지는 작은데 그거도 그대로 그릴 수 없잖아요. 그럼 줄여서 그린 것입니다. 그게 이제 축척입니다. 도형이 치수에 비례하지 않을 때는 척도를 기입하지 않고 별도의 표시도 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비례하지 않을 때는 그 대충 그렸습니다. 자, 요럴 때는 일단 그러나 요거는 어떻게 치수 밑에 밑줄을 그고 표시하거나 비례가 아님이라고 하거나 세 가지입니다. 치수 밑에 밑줄 그 표시하거나 그 다음에 비례가 아님이라고 표시하거나 그 다음에 나스케일 ns를 표시합니다. 나스케일 ns 요 세 가지 중에서 아무 곳이나 하나를 쓰면 됩니다. 자, 뭐냐면은 어떤 그 가로 세로 125, 125를 그리는데 딱 자를 대야 그리지 않고 대충 막 그립니다. 그럴 때는 거기에다가 요런 비례척이 아닐 때는 요런 표시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축척은 1대2, 1대5, 1대10 본래 수 크기는요 뒤로 갑니다. 배척은 반대로 2대1, 5대1, 10대1처럼 본래 크기가 앞으로입니다. 자, 이렇게 한 것이 현척, 축척, 배척입니다. 자, 이제 17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75페이지 29번. 재선 작업 도중 산소가 결핍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마스크는 산소가 필요할 때는 공기를 이렇게 공급해주는 마스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송기 마스크, 송은 보낼 송자고 기는 공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송기 마스크를 통해서 공기가 입으로 보내집니다. 코로. 송기 마스크입니다. 방진 마스크는 뭐냐면 분진, 가루 같은 거, 먼지 같은 이런 거로 흡입으로 인한 장애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방동 마스크는 유해가스, 전기 등의 흡입으로 인한 장애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방열복은 고열 작업에 의한 화상 및 열 중증을 방지합니다. 귀마개, 귀덮개는 소음에 의한 청력 장애로부터 보호를 합니다. 자, 31번 고로 4개 층에서 산화철이 간접환원되어 해면철로 변하며 셔프트 하부에 이를 때까지 산화철이 해면철로 하강하는 곳을 우리는 환원층이라고 합니다. 환원층. 예열층은 환원하기 전에 소결광이나 이렇게 가열되는 걸 말합니다. 자, 요 밑에 이제 그 환원층은 온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면 한 500 내지 800도씨 정도 됩니다. 500 내지 800도씨 정도 됩니다. 산화철이 직접 환원되어 해면철로 변합니다. 해면철로. 아니 완전히 녹은 거 아닙니다. 해면철로 변하며 샤프트 하부에 이를 때까지 거의 모든 산화철 해면철로 되어 하강이 이루어지는 층입니다. 예열층은 제일 위쪽입니다. 200 내지 250도씨 됩니다. 200 내지 250도씨 요게 예열층입니다. 예열층. 상승 가스에 의하여 장애물에 부착된 수분이 이제 건조하는 층입니다. 가탄층은 환원층 밑에 있죠. 그죠? 가탄층은 800 내지 1200도씨인데 이 해면철이 되어 있는 이것도 완전히 환원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탄소가 더 가해집니다. 해면철은 CO에 의하여 침탄이 됩니다. 그래서 시멘타이트를 생성한 후 용융점, 시멘타이트가 되면 용융점 낮아집니다. 그리고 SI, PS 등도 선철 중에 들어가 가지고 선철이 된 후 용융하여, 여기서 이제 가탄을 해가지고 용융하여 이제 코어크스도 그 사이에 구멍인데 그 사이로 적하는 층입니다.
석회석 분해로 산화칼슘이 생기면 이 산화칼슘이 생기기 때문에 이 산화칼슘이 거기에 불순물과 결합하여 슬래그를 형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해청 1200에서 1500도씨입니다. 1200에서 1500도씨입니다. 선철 슬래그가 이제 먼저 슬래그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선철이 이제 녹습니다. 온도 올라가면은 선철 슬래그가 함께 용융하여 노상에 고이고 선철 슬래그가 비중 차이로 2층으로 나눠집니다. 그 위층에 있는 슬래그는 유동성이 좋아 통통통통 흐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노구를 통해서 주상으로 나오면은 대탕도 끝부분에서 스키머, 내화물로 된 스키머로 가지고 슬래그는 걷어버립니다. 그래서 분리가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33번 고로가스를 우리는 BFG라고 합니다. 이 고로가스에는 철가루라든지 이런 게 많이 섞여 있습니다. 이걸 청정하는 설비, 청정설비로 노정가스의 유속을 흐르는 유속을 낮추고 방향을 바꾸어 조리병진, 요 조심해야 됩니다. 조리병진이라는 좀 거친 큰 가루입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안 녹았다는 거예요. 이래 가스와 함께 날아와 버린 거예요. 이 조리변진을 분리 제거하는 거는 맨 먼저 뭐가 있냐면 제진기가 있습니다. 제진기, 더스트캐쳐. 여기에서 이걸 포집합니다. 가스는 청정화하고 이거는 다시 소겔이나 펠릿 같은데 주로 소겔 같은데 제조하는 반광물료로 쓰입니다. 백필터는 어디 있냐면 이게 백필터는 그 필터가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필터. 백필터 자루 안에 종이로 된 필터가 들어있는데 이거는 주로 주상 같은데 먼지 같은 거 이런 거 막 날리잖아요. 그죠? 그런 걸 여기에 청소기처럼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종이포 같은 거 끄집어내 가지고 털어내고 뭐 갈거나 이렇게 합니다. 이게 백필터고요. 그 다음에 전기 집진기는 전기를 이용해서 집진하는 거고. 그런데 고로에서는 이 제진기 한번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벤츄리 스크러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입구와 나가는 출구가 좁습니다. 그 안에는 물을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스가 센 압력으로 들어가면은 철가루 같은 것은 물에 스며들고 가스만 나갑니다. 이게 이제 벤츄리 스크럽입니다. 이 물에 이제 갇혀 있는 철진 같은 거는 입자가 제진기보다는 좀 작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알아두세요. 자, 백필터 여기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이 되네요. 여러 개의 여과포에 배의 가스를 통과시켜 먼지를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벤츄리 스크러버는 기계식입니다. 벤츄리스는 기계식 폐가스 좁은 노즐, 이걸 벤츄리라고 합니다. 아마 이게 이탈리아에서 이걸 개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벤츄리에 통과시킨 후 고압수 분무하여 가스 중에 분진은 제거합니다. 전기 집진극, 이거는 방전전극 양 집진극 음으로 하여 고전압 가한 후 분진 함량 가스 통과하면 분진이 양극으로 전기가 이제 발생을 대전하여 집진극으로 이제 분리되어 부착됩니다. 전극에 쌓인 분진을 제거하는 방식이 전기 집진식입니다. 35번 고로에서 내부로 열풍 공급하는 풍구 파손 원인이 아닌 것은 이건 몇 번 했습니다. 트와이어 풍구 주변에 물이 샜을 때 풍구 파손이 일어납니다. 냉각 배수 중 논에 가스가 혼입됐을 때, 강화물이 뜨거운 강화물에 해가지고 부딪혔을 때 마모균열, 그 다음 노정 가스 중 수소가 급감소했을 때, 여기에도 이제 파손일입니다. 수소가 급감소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뜨거운 그 폐기가스는 빠지지 않고 여기 이제 그대로 남아 있었을 때 함께 떨어져서 파손이 됩니다. 자, 그럼 풍구 파손은 다시 한번 풍구의 장애물이 강할 때 용선 부착과 마모로 의하여 풍구 파손이 발생합니다. 파손 원인은 장애물, 용융물 및 설비를
장애물, 용역물에 의해서 부딪혔을 때, 낙하했을 때 되고, 셀비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구, 선단부 끝부분이 열화로 파손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냉각수 수질 저하로 인한 이물질로 인하여 파손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냉각수 수량, 유속이 낮아질 때 냉각수 수량의 유속 저하로 인하여 이렇게 이제 파손이 돼요. 요런 걸 실기했을 때 여기에서는 조금 어려운 건데 요거 실기에서는 요 내용들을 서너 가지로 여러분 각자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해서 실기에서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35강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